안녕하세요. 매주 이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매주 안내해드리고 있지만 저희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을 라이브로도 송출하고 있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잘 참고하셔서 유튜브 라이브도 참여하시고 투표도 직접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가진 킬러 무비. 와, 저번 주에 1등 차지하셨던 정크님부터 가볼까요? 공공의 적이죠. 네. 아니 촬영 전에 들었는데 네. 지금 17승, 18승 거의 20승 가까이 갔다 그래요? 아, 그럼 우리가 오늘 질문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면 돼요? 그렇죠. 정크가 언제 짜증내는지 한번 보자고. 좋습니다. 정크님 소개 가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올레TV 초이스에서 골라온 영화입니다. 바로 콜드블러드 레거시. 뉴욕의 헬스클럽 사우나에서 거부 캐슬러가 특수한 총알을 사용하는 킬러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를 살해한 킬러 헨리는 사건 이후 로키 산맥에 있는 오두막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죠.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산맥을 뒤흔드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멜로디라는 여인이 사고를 낸 것이었고, 큰 부상을 입은 그녀는 헨리의 오두막으로 기어오죠. 헨리는 그녀를 응급처치해주면서 이러한 오지에 오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러나 어쩐지 헨리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멜로디. 과연 그녀에겐 어떤 비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영화 콜드블러드 레거시입니다. 일단 이 영화를 미리 보신 분들이 몇 개 댓글을 남기시긴 했어요. 네, 맞아요. 어떤 댓글인지 만나볼까요? 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영화. 친밀감, 희망, 절박함 등 현실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살아있다. 대단히 흔하다는 얘기군요. 네. 대단히 흔한 걸 또 재탕을 한다. 아니에요. 절대 이 영화가 이 둘이 만나는 그 시점부터 네. 전체적으로 뭔가 거미줄처럼 관계들이 얽혀 있어요. 헨리가 캐슬러를 죽이면서 경찰들이 그를 쫓게 되고요. 숨어있던 헨리에게 그 멜로디라는 여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둘이 어떤 관계이고 이 여성이 여기까지 왜 왔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여성을 그 캐슬러의 재산관리인인 브리글레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하 말품을 시켜서 계속 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쫓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한꺼번에 탁 풀리게 되는. 생각보다 좀 이야기 구조가 복잡한 편이네요. 네, 네. 복잡하네요. 네. 네. 단순하진 않네요. 네, 세 개의 트랙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비교해가면서 보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올레TV 초이스다 보니까 미개봉 영화고요. 국내 팬분들이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주인공이 무려 장 르노라니. 이제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아직도 킬러 역할 괜찮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70대. 몰랐어요.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지. 원래 그 레옹을 찍을 때부터 이미 연식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 이미 젊은 배우가 아니었어요. 이미 한 사실 중년에 접어든 나이였고. 그렇죠. 그래서 70대가 됐지만 네. 우리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일단 레옹에서 약간 그 신출귀몰하고 킬러의 이미지라는 걸 그때 만들어낸 게 레옹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동그란 선글라스와 네. 비니와 화분과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 네. 대명사였던 그가 이제 나이든 킬러를 연기하면서 좀 더 연륜 있는 모습을 진짜 많이 보여줍니다. 암살자와 연륜. 자가 연륜이 쌓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날카로움이 좀 무뎌지지 않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의 거동 네.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로 올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네. 딱 준비해서 한 방에 끝냅니다. 이게 사우나에서 두 명이 들어오거든요. 네. 옆에 사람이 이게 더워서 이렇게 숙이는 건지 총을 맞아서 숙인 건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도망치면서도 빠르게 뛰진 않지만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이런 걸 다 파악하면서 동선을 확인하면서 도망갔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의 그 로키 산맥에 있는 아지트가 있어요. 거기서 조용히 평소에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아지트에도 곳곳에 자신의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 그 장소들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게. 그가 젊을 때 찍었던 그 레옹을
조금 이렇게 어레인지한 느낌이라고 할까? 아 레옹이 나이를 먹으면 네네네.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좀 더 뭐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좀 더 예민해져 있는 그 나이든 킬러가 그 미스테리하게 찾아온 여성의 정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이 진실 게임의 또 스토리로 들어가거든요. Who are you? 애초에 방점이 약간 빵 터지는 액션이라기보다 이야기에 더 중점이 네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작품이네요. 네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크님이 준비하신 영화의 총쏠살이 들어볼까요? 뜨거운 피를 나누는 가족보다 차가운 피를 흘려본 남이 더 믿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킬러가 나오는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 이퀄리브리엄입니다. 끔찍한 전쟁 이후 모든 악의 근원은 감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인간들. The disease is human emotion. 그 후로 인간들은 감정을 없애는 약을 먹고 이를 어기고 감정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합니다. 주인공 존 프레스턴은 바로 이 감정 유발자들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특수 요원이죠. 감정 유발자라면 아내와 동료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완벽한 차가운 사람.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감정 억제 약품이 든 병을 깨트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감각과 감정들이 갑자기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과연 그는 자발적으로 감정이 없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 달린 일단 댓글들 살펴볼까요? 댓글 가죠. 네. 네. 크리스찬 베일이 총이 아니라 뿅망치를 들고 싸워도 멋있을 듯. 인정. 너무 맛있어요. 이 사람이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표정 변화. 처음 시작했을 때 감정이 없는 상태 크리스찬 베일의 모습과 네. 뒤로 가서 특히 중간에 햇빛을 느끼는 크리스찬 베일, 존 프레스턴의 연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짧게 등장하는 마음의 동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빛과 어둠이 왔다 갔다 하는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합창교향곡을 들으면서 우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 부분은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인류가 남긴 위대한 그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감정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은 그래서 약간 이 영화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Then I'm sorry. No, you're not. You don't even know the meaning. 또 다른 댓글도 만나볼까요? 네. 네. 동양무술을 접목시킨 액션에 놀랐다. 이 영화를 보시면 일단 건카타라는 게 등장해요. 액션을 자기가 새로 만들었어요. 네. 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액션이라는 건카타라는 걸 선보이는데 요게 저는 액션 영화의 계보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서양식 액션은 복싱을 기반으로 한 주먹 싸움, 그렇죠. 이제 던지기, 부시기. 보통 나와 내 앞에 있는 적을 그쵸. 공간으로 놓고 하는데 그리고 서양 액션 하는 사람들이 동양 무술을 화려한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동양 무술을 보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매트릭스로 정점을 찍기 시작하는 네. 동양 액션이 서양 액션을 먹기 시작한 시점들도 있었어요. 약간 그런 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액션은 동양의 서양을 먹었네. 이제 총싸움 같은 건 멋이 없고 총싸움 조금 하다가 맨몸으로 무술해야 진짜 액션이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건카타라는 게 이퀄리브리엄에 나오면서 서양 액션, 한물 지나간 총을 이용해서 이런 액션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영화 후반부에는 정말 명장면으로 꼽히는 상대방에게 총을 쏘려고 하는데 나에게 총 쏘는 사람을 쳐내는 네. 1대1 총 쏘기 액션이 아무 엄폐물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와 이 정도 거리에서 총 쏘기 시합을 해요.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액션을 놓치고 지나가기엔 조금 아쉬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에 대한 역시 감상평의 반론, 또 변론을 서로 펼쳐보면서 네. 많이 하는 포인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설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표현했다면 철학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주제 표현이 조금 아쉽다. 일단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액션 영화예요. 기본적으로 철학을 깊이 들어가고 싶은 영화가 아니고요. 네. 액션을 보여주고 싶은 영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유행하는 플로우에 따라서 나온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이제 나온 시점이 한참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그쵸. V4 벤데타, 세기말, 세기호로 때. 그래서 통제된 정보, 빅브라더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살짝 좋아요. 뭐 설정은 좋은데요. 무리수가 좀 심했어요. 무리수. 감정을 통제하는데 그 화면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독재자 나와서 Libria, I congratulate you. 기뻐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네, 기뻐하세요 이래. 왜 그걸 편집을 안 아니 했지?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영화 끝까지 보시면 사실 떡밥이긴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생각하면 아, 영화 네. 끝까지 보시면 네. 이게 또 반전이랑 반전일 수 있는 네. 몇 개 풀어지는 게 있긴 해요. 네. 마지막 제가 준비한 영화의 촌썰살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폐물이 없는 곳에서 서로에게 총을 난사하는 게 이렇게까지 멋있는 그림일 줄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거의 없다님이 준비하신 킬러가 등장하는 영화 소개 네. 들어볼까요? 제가 추천할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지닌 킬러 무비는 데스 위시입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폴 컷이란 남자는 성공한 가장이자 외과 의사입니다. Nothing to do with you. 그러던 어느 날 한 강도 무리의 표적이 되어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고 아내는 살해당하고 딸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그는 딸의 목숨이라도 살려보려 하지만 가슴속에서 꿈틀대는 분노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And the men who did it are out there, free. Look what these animals did to my baby. 그러던 그의 손에 총이 쥐어진 순간 폴 컷이 안에서 브루스 윌리스를 꺼내게 됩니다. 경찰 대신 악을 처단하는 사신이 된 이 남자. 과연 그는 유능한 킬러가 되어 가족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상해요. 브루스 윌리스가 외과 수술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대단히 이질적이에요. 네, 근데 무슨 역할을 맡겨도 다 잘해요. 근데 은근히 롱런하고 있는데 최근 작품들이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좀 고착화되고 있죠. 네. 본인이 약간 센 남자에 대한 게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피지컬이 약해질수록 내가 더 강한 남자로 나오고 싶다는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네. 댓글 읽어주시죠. 영화 댓글 받아볼까요? 네. 네. 집을 잘못 찾아간 강도들의 이야기. 그렇죠. 하필이면 집에 갔다. 이거 진짜 똥 밟아도 엄청 밟은 거예요, 진짜. Now you're gonna tell me where it is in the next 3 seconds or your head comes off. 무능한 공권력을 비판하는 부분까지 나이스한 영화. 아, 이거 요거는 약간 업다님 스타일로 하면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는요, 감독이 대놓고 경찰을 무능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So all these other ones are open cases? Yep. 그리고 이 영화는 원래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 아, 그래요? 데스 위시가 1970년대에 만들었던 데스 리메이크작이에요? 리메이크작이에요. 뭐 제임스 완 감독이 만든 데스 센텐스라는 영화 아시죠? 있죠, 네. 그 영화도 데스 위시의 리메이크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계속 리메이크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와 이 영화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만큼 단순하지만 쉽게 와서 박히기 때문이에요. Right or wrong, I don't know. Good or bad, I don't know. I go back and forth on it. 미국은 워낙에 이 땅덩어리가 넓고 그 다 이제 총기를 들고 다니니까 가장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보충들 이제 그 서부 시대부터 이어온 그런 정서가 그렇죠. 미국 남부에서는 아들이 장성하면 선물로 엽총을 줍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처음에는 누가 봐도 그냥 선량한 시민으로 나와요. 네. 선량한 시민으로 나왔는데 내 가족이 일을 당했잖아. 그래, 남자라면 정부를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네 힘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 가족이니까. 네. People rely on the police to keep them safe. That's the problem. 그럼 또 이 영화도 역시 네. 영화의 감상평의 변론 펼쳐보면서 많이 하는 포인트 마구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가 그 짧은 시간에 전문 킬러 못지않은 총솜씨를 발휘하다니 너무 브루스 윌리스의 원맨 쇼가 아닌지. 설정 자체가. 근데요,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은 뭘 배워도 빨리 배워요. 네. 외과 의사 안 돼봤죠? 그럼 말하지 마요. 그렇게 그러네. 그리고요, 미국 사람들은 총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총에 관한 거는 총 분해 조리법이라든지 장전하는 법, 발사하는 법, 겨냥하는 법 이 정도는 유튜브만 찾아봐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배운다고 해도 실제 이거 쏴서 사람을 맞추고 이거는 이 사람이 다른 얘기잖아.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받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이따만한 창고가 있고 저기 시골에 가면은 아무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곳에 외딴 창고가 하나 지어져 있어. 거기서 밤새도록 총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딸랑 후드 하나 쓰고 다니는데 다들 얼굴을 못 봤대. 브루스 윌리스의 트루먼 쇼인가? 아니 근데
너무 네. 기막히게 처음 총 쏠 때 이 네. 동영상으로 그 완전히 그 보면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네, 네. 거의 4K 영상급으로 이제 확대해가지고 네. 총을 어떻게 쏘는지부터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네. 결정적으로 얼굴이 안 찍혀. 아,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4K급을 찍었는데 얼굴이 안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 때 네. 대낮에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네. 총기를 쏘거든요. 네, 그렇죠. 애들이 도망가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은 얼굴 분명히 봤을 텐데 이 양반은 되게 낙후된 지역을 네.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연성은 이 영화 무시하지 않아요. 아, 그쵸. 예. 네. 마약상이 있다는 건 촬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정도 개연성은. 네. 저희도 한번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의 없다님이 준비하신 총선살이 들어볼까요? 저는 총수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브루스 윌리스였다. 무시무시한 킬러가 등장하는 킬러 영화란 주제로 저희가 새 영화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과연 어떤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투표 시작 댓글과 함께 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 이름 딱 한 번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표 시작! 평소처럼 2등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등 2등은 아우. 아, 저는 오늘의 1등 공개해 볼까요? 이야. September grass, your head resting on my chest. Wish I could go back to that day. So call my name. 많이 하는 형들 인 골방의 우승자는 바로 저 거의 없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승 특전으로 저의 추천 영화 데스 위시의 주연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출연작들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지니야, 네, 브루스 윌리스 영화 찾아줘. 브루스 윌리스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브루스 윌리스의 출연 작품들이죠. 파이어 위드 파이어, 문라이즈 킹덤, 그리고 언브레이커블 모두 올레 TV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화, 새로운 주제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네,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지닌 킬러 무비들 만나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정크님이 소개한 장르노 주연의 콜드블러드 레거시는 오직 올레TV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배우들이 무스쇼를 찾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 TV